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결혼식장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세진. 나이 33. 전직 특전사 707 부대 출신의 여군이자 지금은 모처 소속의 비공식 임무수행 요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신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은 중견 건설사 전무인 박도연, 그리고 그의 삼촌이자 오늘의 타인이기도 한 인물은 바로 박태수. 수년간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장 삼아 해외 자금 세탁,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위험 인물이었죠. 이번 결혼식은 표면상으론 사랑의 결실이었지만 실상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신부님, 마지막 터치만 하면 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게 끝이야. 손목에 찬 얇은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5분. 작전 시작까지 정확히 1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식장 외곽과 내부엔 이미 작전팀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부님, 입장하셔야 할 시간이에요. 웨딩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며 복도로 향했죠. 숨을 고르며 예식장 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하얀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양쪽에 앉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뒤편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우르르 들어섰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15명. 문신이 보이는 팔 험상궂은 얼굴. 조폭이 분명했습니다. 순식간에 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죠. 가장 앞에 선 조폭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식 오늘 여기서 끝이다. 박도현, 내 아버지가 우리 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도연의 아버지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 순간 조폭 중 한 명이 하객석의 의자를 발로 차며 협박을 시작했고 다른 이는 꽃장식을 무너뜨리며 재단을 어지럽혔습니다.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신부인 세진에게 향했습니다. 문신이 팔등에 새겨진 체격 좋은 남자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신부님, 우리랑 한잔하시죠. 이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 순간 세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훈련받은 요원의 냉정한 시선이 깃들었고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왼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린 채 오른발로 정확히 그의 얼굴을 향해 하이힐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신랑 도연이 입을 벌린 채 놀라고 하객들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폭의 얼굴에 신부의 하이힐 굽이 명중하며 물을 마시던 컵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한 방으로 예식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세진. 그녀는 단순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시작이자 끝을 알고 있는 작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조폭의 턱을 강하게 가격하는 순간 예식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폭은 뒤로 나가떨어지며 커다란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그의 입에서 피가 섞인 침이 튀었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삼켰고 일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듯 한 손으로 가볍게 털고는 예식장 정면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구석에서 3명의 인물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배치된 작전조 요원들이었습니다. 하객으로 위장에 앉아있던 첫 번째 요원은 가까이 있던 조폭 2명에게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팔을 휘감아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은 무릎 뒤를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측면 기둥 뒤에 숨어있던 사진사 복장의 요원은 거대한 카메라를 내려놓고 가장 앞줄에 있던 건장한 조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팔을 꺾어 뒤로 넘기고 바닥에 누르며 제압했죠. 입구 쪽에 웨딩 플래너로 위장하고 있던 마지막 요원은 출입구를 향해 도망치려던 조폭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그는 조폭 하나를 어깨로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만들고 다른 2명은 연속된 발차기로 눕혀버렸습니다. 그 사이 세진은 또 다른 조폭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망치려던 남자의 팔을 잡아 어깨를 꺾고 그대로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쉬지 못한 채 주저앉았고 그녀는 곧바로 주변 상황을 둘러보며 다음 타깃을 찾아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객석 사이에서 겁에 질린 비명이 울려 퍼졌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도연은 멍한 얼굴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진은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조용한 약혼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훈련된 병사, 정확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상황을 장악해가는 작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진이 작은 손짓을 하자 전장의 균형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지금이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예식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출입문과 비상구, 주차장 입구까지 모든 통로가 순식간에 봉쇄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경찰들은 조폭들을 하나씩 수갑 채우기 시작했고 작전조는 마지막 저항하던 조폭들을 완전히 눕혀버렸습니다. 단 7분. 예식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고 바닥에는 쓰러진 조폭들만 신음을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이세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눈은 경외와 충격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플래시처럼 터지는 휴대폰 불빛이 연신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도래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작전이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시간 후 이미 온라인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신부 킥, 드레스를 입은 여전사, 결혼식 조폭 참교육. 이세진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하객들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마다 그녀의 이름이 달린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그녀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권도 유단자처럼 날아차기를 날리는 모습, 쓰러지는 조폭들의 얼굴, 그리고 침착하게 작전을 지휘하는 눈빛까지. 진짜 사람 맞아? 이건 영화도 아니고 현실이냐? 댓글은 찬사 일색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도 폭발했습니다. 신호는 곧 드러났습니다. 일부 하객 중에 공직자 인맥을 가진 이가 있었고 정보는 순식간에 흘러나갔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707 출신 비공식 요원 이세진. 언론은 앞다투어 특종이라며 달려들었고 그녀의 과거와 경력, 가족사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작전을 위해 결혼식장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더 큰 화제가 되었죠. 결혼식은 끝났지만 이세진의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조용히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이미 자택은 기자들과 유튜버, 심지어 호기심 많은 일반인들까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너머로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진아, 내가 누군지 지금에서야 조금 알겠어. 세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미안함과 단념 그리고 무언가 포기하려는 기색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연 씨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위험한 작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건 마음이 아프다. 세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모든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숙한 번호, 모처의 상관이었습니다. 이효원, 당신의 신원이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 짧은 통보는 그녀의 요원 인생이 끝났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세진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세진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세진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식지 않은 커피, 다른 손엔 조용히 꺼진 휴대폰. 그녀는 스스로가 익명 속에 존재하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고 심지어 해외 언론들까지도 그녀를 다루기 시작했으니까요. 문득 도연이 일어나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 봤어. 외신까지 떴더라. 한 미국 방송은 너를 웨딩 어벤져라고 불렀어. 세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멋진 별명은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은 흥미로 소비하겠지만 나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어졌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만은 숨기지 마. 다 털어놓고 같이 살아가자. 세진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로 향한 둘은 예상했던 장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로비 밖 도로엔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세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작전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건가요? 신랑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도연이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고 호텔 경호팀이 급히 둘을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비상 통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세진은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젠 어디에 가도 이목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인천 외곽의 낡은 폐창고. 검은 복장의 남성 셋이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감옥에 있는데 저녀는 방송 나와 영웅 대접 받는다고? 그날 우리 사람들 다 잡혀갔는데도 저 여자는 멀쩡하잖아. 경찰도 못 건드리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직접 건드려야지.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조폭이냐, 바보지. 그들의 눈빛엔 분노와 복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강석의 잔당들. 조직이 무너진 지금 그들이 가진 건 단 하나,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단 하나, 이세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세진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도심 외곽의 한 보안업체. 박도연은 창가에 선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무실은 원래 기업 보안 컨설팅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요 며칠 사이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협박 혹은 음흉한 제안. 일부 기자들은 돈을 주고 내부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진과 함께한 결혼식, 그리고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 그의 삶도 전혀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 골목에 석연찮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사무실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블랙 케이스를 꺼냈고 안에는 오래된 권총 한 자루와 예비 탄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걸 다시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한편 세진은 다른 쪽 호텔 라운지에서 정보부의 마지막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강석 조직 잔당의 움직임은 미미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거라는 예감. 그때였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짧은 문자. 건물 주변에 수상한 사람 있음. 경계 중. 직접 확인 바람. 세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의 사무실로 향하던 그녀는 귀에 작은 이어피스를 꽂고 동시에 외부 감시망에 접속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열감지 CCTV 영상 속 사무실 뒤편에서 서성이는 인물 셋이 포착되었습니다. 긴 팔, 검은 모자, 중형 밴.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세진은 조용히 중얼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민간인이지만 여전히 그녀의 몸엔 훈련된 감각이 살아있었죠. 도연은 어둠 속 사무실에서 조용히 책상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척을 지우며 벽 쪽 콘센트를 열고 작은 배선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특수 보안 설계 업무를 하며 만든 비상 트랩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초음파 센서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정면 유리창에 붉은 빛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복장의 남자 셋이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박도연 맞지? 내 마누라한테 꼭 전하고 싶어서 왔다. 우릴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러나 다음 순간 문 옆 벽면에서 갑자기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시야가 가려지고 동시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해 뒤로 물러섰고 그 사이 도연은 어둠 속에서 정확히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꺾고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연막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세진. 그녀는 벽을 박차고 들어와 순식간에 두 번째 남자를 제압했고 세 번째 남자가 도망치려 하자 도연이 뒤에서 발차기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등을 맞댄 채 선 두 사람.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근히 잘 맞네, 우리.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 두 사람은 한순간 눈을 마주쳤고 그 짧은 교감 속에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전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싸움을 함께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심 외곽 보안업체 습격 사건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뉴스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박도연 사무실 습격, 조폭 잔당 체포, 이세진 신부, 또다시 실전 제압. 영상은 없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들려온 증언들만으로도 대중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이번엔 신랑이 같이 싸웠다더라. 둘이 뭐야, 영화 찍는 줄. 정체가 뭐든 간에 진짜 멋있다. 하지만 언론의 흥미와는 달리 세진과 도연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잔당 셋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모두 입을 다문 상태였습니다. 어떤 위협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경찰서 내부 회의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압수된 휴대폰, 녹음기,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모든 자료를 훑고 있었죠.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월 10일 부산항. 단기 입출국 기록 정정 요청 접수. 세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산항? 단기 출국? 그녀는 즉시 경찰 수사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기록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부산항에서 출국하려 한 인물 중 박태수와 연관된 이름이 있을 겁니다. 몇 시간 뒤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출국을 시도한 인물 중에는 박태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만식의 이름이 있었고 그가 사용한 여권은 가짜 신분증으로 위조된 외교관 여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정보를 들고 돌아온 세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외교관 여권? 이건 민간 조직이 아니라 더 윗선이 있다는 소리잖아. 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수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자금 세탁, 마약 루트, 부동산 연결망까지 누군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잔당이 아니라 그를 그림자처럼 감싸고 있는 누군가야. 그녀는 다시 작전 모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개인의 임무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감당해야 할 전장으로. 그리고 그날 밤 익명의 발신 번호로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 아직 한국에 있어. 난 오래 안 머물 거야. 7월 12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 화물동 B게이트를 봐. 세진과 도연은 동시에 문자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박태수와 그 윗선까지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일지 모른다는 직감.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 밤 인천 근교의 한 폐창고 안. 세진과 도연은 현장 대응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려낸 공항 화물동 구조도를 바닥에 펼쳐놓고 예상 진입 경로와 퇴로, 사각지대와 CCTV 위치까지 전부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죠. 만약 박태수가 아닌 위장 요원이 나올 경우엔 그때는 확보 우선. 신속하게 정보만 빼고 철수. 도연은 짧게 대답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예전군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정밀했고 세진 역시 실전 감각을 잃지 않은 채 날카로운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밖에서 스스로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비공식 작전 요원이자 동시에 한 팀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각자의 장비를 정비했습니다. 무기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신속하게 제압 가능한 장비로 구성됐고 통신기기와 열화상 센서, 차량 출입 차단 장비까지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걸지도 몰라. 세진의 말에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끝내자. 둘이서 7월 12일 새벽 4시 30분 두 사람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제법 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공항 관계자 차량만 드문드문 오가는 정적 속에서 그들은 차량을 철조망 뒤에 숨기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5시 12분 터미널 동편 출입구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미리 입수한 정보와 일치. 세진은 열감지 카메라로 차량 내부를 확인했고 운전석에는 정만식으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깃 확인. 하지만 박태수는 안 보인다. 그 순간 반대편 출입구 쪽에서 또 다른 차량이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은색 SUV.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 도연이 조용히 무전을 보냈습니다. B게이트 쪽 움직임 있다. 열감지 없음. 내부에 사람 있을 가능성. 세진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한다. 그녀는 소음 차단 장치를 부착한 신속 이동화를 신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틈새를 지나 B게이트 뒤편 사각지대에 도달한 순간 SUV 뒷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내렸습니다. 바로 박태수. 세진은 무전으로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타깃 눈앞에 있다. 동시에 도연은 화물터미널 경로 차단 장치를 원격으로 작동시켰고 세진은 숨을 죽이며 차량 뒤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바닥에 미리 설치해둔 소리 감지 트리거가 울리며 경고음 없이 문이 잠겼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박태수는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게. 그 순간 세진이 조용히 등장해 그의 손목을 꺾고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태수 씨. 도연은 출입구 반대편에서 정만식을 제압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 12일 오전 6시. 작전은 정확히 예정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법과 정의의 시간이었습니다. 7월 12일 오전 7시 20분. 박태수와 정만식은 각각 수갑이 채워진 채 공항 보안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 수사관들이 도착해 있었고 특별조사팀이 긴급 편성되었습니다. 보안실 유리창 너머 수사관들이 서류를 넘기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박태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머금고 있었죠. 역시 당신이었군요. 707 출신답게 깔끔하게 잡았네. 세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도주도 협박도 그리고 당신 뒤에 숨은 조직도 다 끝났습니다. 박태수는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넌 그 구조를 모르잖아. 내가 쓰러져도 다음 사람은 이미 준비돼 있어.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세진은 그 눈빛 속에서 묘한 여유를 읽어냈습니다. 정만식은 이미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조직은 예전처럼 입단속이 잘 되어 있었고 단기간에 실체를 파악하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사실 복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세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도에 나오자 도연은 조용히 그녀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일 수도 있어. 박태수만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그는 사라졌을 거고 우린 평생 그 그림자와 싸워야 했을 거야. 그녀의 말에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끝이 아니어도 한 발은 앞당겼으니까.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앞다퉈 보도를 내보냈고 세진과 도연의 모습은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선 그 부부로 불리며 신화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여전히 열광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장 레전드 신부 다시 한 건 했네. 이번엔 신랑이랑 같이 나왔대. 크크크 영화로 만들어줘라. 두 사람 그냥 공조 드라마 찍으면 안 됨? 그날 밤 세진은 도연과 함께 조용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여름밤의 바람이 조금 선선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사라진 골목에서 둘은 말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임무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게 우리 진짜 작전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끝났고 내일의 삶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 박태수는 이틀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과 차량, 거처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생각보다 많은 단서를 남기고 있었죠. 검찰은 확보된 암호화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국내외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의 이름이 거론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자금 흐름과 연관된 허위 법인 계좌 목록, 그리고 국외 부동산 매입 내역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조직 범죄가 아닌 국가 시스템을 악용한 대형 커넥션이라는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의 영역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작전에 투입될 이유가 없었죠. 그날 오후 도연과 함께 검찰청을 나서던 세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로.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결혼식 준비해야겠네. 전에는 드레스 입고 싸우느라 제대로 입장도 못했잖아. 세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드레스 안에 무기 안 숨기고 입을 수 있겠죠? 그들의 웃음 뒤로 경찰 수사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박태수를 포함해 총 17명의 관련자가 구속되었고 그중 5명은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발표되며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뉴스 앵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공식 작전 요원의 마지막 임무를 통해 밝혀진 국가적 범죄 커넥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익명의 용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익명, 이름 없이, 흔적 없이. 하지만 세진과 도연은 그 누구보다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한적한 산속 예식장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곳 어때? 하객은 최소로. 진짜 우리만의 결혼식. 세진은 화면 속 작은 성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정말 평화롭게. 7월 말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성당. 햇살은 부드럽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했고 성당 내부는 하얀 장미와 들꽃으로 소박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정갈하게 놓인 흰 천, 촛불 위로 떨어지는 햇살,
모든 게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하객은 단 20명. 양가 부모님, 작전조 동료였던 요원셋, 도연의 오랜 친구, 그리고 세진이 처음으로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 드레스는 이번엔 진짜 단정한 레이스와 얇은 실크로 이루어진 순백의 웨딩 드레스였습니다. 숨길 무기도 경계할 적도 없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성당 문이 열렸고 세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입구에서 그녀를 바라보다 눈을 떼지 못한 채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례는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 도연이 직접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세진 씨, 우리는 서로의 정체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내일을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임무도 없이, 어떤 작전도 없이,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 옆에서. 세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난 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결혼은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누구의 작전도 아니에요. 오직 내 마음으로 결정한 오늘이에요.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떨림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이제 입맞춤하셔도 됩니다. 세진과 도연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지고 성당 밖엔 가을을 앞둔 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조촐한 식사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 해가 질 무렵 도연과 세진은 예식장을 빠져나와 언덕 위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평범하게 살아도 되겠죠?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하루하루는 그 어떤 작전보다 가치 있는 날들이 될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하늘엔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세진과 박도연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